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하루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개인 PC마다 설치되어 있는 안티바이러스나 이런 그 패턴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데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죠. 평균적으로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리는데 공격하는 친구들은 이틀이나 3일 만에 또 바꿉니다. 무한 반복이 되죠. 무한 반복. 그럼 전 세계에 있는 한 몇만 명 이상이 되는 보안 분야에 있는 종사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불과 한 3, 4명 정도 되는 그룹이 가지고 놀죠. 얘네들은 이제 혹사는 아닙니다. 잠깐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공격 도구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거래가 돼요. 이 목록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한 몇백 개나 몇천 개 정도의 어떤 히스토리가 쌓이면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교환을 한다는 거죠. 그럼 한 번 당했던 데는 계속 당한다는 거죠.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수정을 안 하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거 올해 상반기에 확인해본 바로는 한 5만 개 가까이가 이제 거래가 되는 걸 확인했어요. 이 5만 개라는 얘기는 5만 개의 웹 서비스라는 거예요. 5만 개의 웹 서비스. 그러면 이 5만 개의 웹 서비스에 동일하게 어떤 공격 코드를 올렸다. 웹 서비스에 방문자가 하루에 5명이다. 5명밖에 안 되는 아주 그냥 작은 사이트라고 보자고요. 그럼 25만 개의 PC에 대해서 권한 획득이 가능하는 거죠. 네, 설마 5명만 오겠어요?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은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들은 대규모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 당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전 세계가 다 동일하게 다 당합니다. 그리고 ARP 스푸핑 하는 것들이 웹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유포가 됐고, 그 다음 내부망 침입 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이제 관료 조직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착각을 하는 게 사설망인데 왜 문제가 있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가 옵니다. 근데 이 단순한 생각을 잊고 있는 웹 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베이스는 사설 IP죠. 그죠? 그다음 웹 서비스는 2개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 IP하고 사설 IP. 그러면 웹 서버에 권한 획득을 한다는 얘기는 내부망에 대한 권한 획득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케이스 많이 당했습니다. 저 카이스트에 있기 전에 NHN에 있었는데 올해 6월에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전체 침해 사고나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었어요. 내부망에 소스나 이런 것들을 빼내가기 위한 침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F-35에 대한 설계도가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누가 설마 웹서버에다 올려놨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내부에 몇 단계나 이렇게 넣어뒀는데 그걸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침입의 시발점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던가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 타겟화된 공격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 웹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스톡스넷이라고 나왔잖아요. 스카다에 대한 제가 스카다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나 경고를 2002년쯤에 작성을 했어요. 2002년쯤에 작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걸 봤는데 너무 빨리 했죠. 네. 최근 한 1, 2년 전에만 해도 좀 효과가 있었을 텐데 너무 오래전에 하다 보니까 별로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지난해에 SBS에서 사이버 아마겟돈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해주면서 담당자 인터뷰를 했어요. 담당자 인터뷰를 이제 제가 한 건 아니죠. PD를 시켰죠. 시켜가지고 수자원 공사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자 인터뷰를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는 내부 시스템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7중의 방화벽을 구축을 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7중의 방화벽? 그게 무슨 의미지? 그럼 거기에는 왜 포트가 안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로가 외부에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중간에 페이지에 딱 보면 실시간으로 수문이나 이런 수위가 하나의 웹서버에서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럼 그 정보는 어디서 가져오냐 이거죠. 실제 기반시설 장비에서 그쪽으로 쏴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스톡스넷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USB로 전파가 되고 했지만 그 내에서 또 확산을 했죠. 5개 정도의 익스플로이트, 3개 정도의 제로데이, 2개 정도의 알려진 취약성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내부적으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진짜 기반 시설에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백신 설치가 가능할까요? 백신 설치가? 백신은
패턴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외부하고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사실 기반 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외부 연결 통로가 없기 때문에 백신이나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거죠.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의 보호 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보안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요건 이제 실제 사례예요. 웹사이트. 웹사이트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공격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DB는 아예 이제 가져가지도 않아요. 이미 어느 정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CSS 파일 있죠. CSS 파일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죠. 다큐먼트 라이트에서 스크립트 소스에서 악성 코드를 내려받는 링크를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 DB 필드에다 직접 밀어넣는 거. 이건 좀 보전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 HTML 파일 내에 iframe 모드를. 여기 HTML 구물이 끝났는데 제일 밑에 iframe 이렇게 들어오면 실행될까요? 됩니다. 한 5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또 더 이제 리얼하게 숨기는 것. 이런 식으로 JS 파일 내에다가 다큐먼트 라이트에서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자가 찾을 담당자, 서버 운영자나 개발자나 이거 찾을 수 있는 못 찾죠.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서 악성 코드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 그거를 전체 소스에서 문자를 검색을 합니다. 문자를 검색을 해서 거기 들어있는 걸 찾아가지고 지우는 게 다죠. 그럼 다음날 되면 또 당하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반복적으로. 이 규모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는 국내에 있는 모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뭐 이건 해킹은 아닙니다. 어차피 브라우저로 그 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때 HTML 콘텐츠가 내려와서 내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봤더니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안 지우고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요것들이 하나하나가 거의 대부분 악성 코드를 내려받는 사이트고요. 현재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인데 방화벽, IDS, IPS, 웹방화벽 이렇게 다 있는데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 1, 2, 3, 4번 요거 잘 읽으시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티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대응을 할 때 패턴으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새로 내려오는 경우 이 데이터들을 탐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대응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또 바꾸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요게 실 데이터입니다. 요게 튀는 빈도를 보세요. 요거는 국내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해외에도 없어요. 요 데이터는 오른쪽 편에 있는 저 도메인명은 악성 코드를 내려받게끔 추가된 경유지예요. 여기서 유포지하고 경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유포지는 만약에 다음이다. 다음에서 악성 코드가 내려온다. 그러면 다음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유포지가 되는 거고 그 악성 코드를 다른 곳에서 받아오잖아요. 그렇죠? 이 받아오는 사이트 자체가 이제 경유지가 되는 거죠. 추가되는 게 이게 이틀 간격으로 뜁니다. 이틀 간격으로 뛰는데 이틀을 지나고 난 다음에 대응이 될 때쯤이면 또 새로운 것들이 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실 데이터들을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양치는 소년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 이제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만큼 취약하다. 이걸 얘기를 하시고요. 요거는 한 500개 정도의 요주의 사이트들을 가지고 모니터링한 결과인데 이거 튈 때는 100개까지도 나옵니다. 100개의 웹 서비스의 악성 코드 내용 다 제로데이 아니면 최근에 패치가 됐던 항목들 이런 것들이 다 내려오죠. 요거는 3시간 간격으로 끊어서 본 거예요. 3시간 간격으로 끊어서 보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 몇십 대 정도를 동시에 이제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웹봇이나 이런 것들 통제가 되는 거 요거고요. 요게 이제 국내 사이트 현실이죠. 요거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웹사이트에 크롤링을 해서 그 크롤링한 상태에서 그 안에 외부에 인위적인 링크들이 있는지 체크를 한 케이스예요. 체크를 했더니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안 지우죠. 예, 몰라요. 그리고 국내에서 대응은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기사나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적인 차단이나 이런 대응만 하고 끝나죠. 끝나는데 이 링크들은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공격이 가능한 엔트리 포인트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계속 바뀐다는 거. 공격하는 애들끼리도 싸워요. 예, 서버를 두고 다른 친구가 공격해서 다른 악성 코드를 유포하게끔 이렇게 걸어놓으면 들어가서 지우죠. 그거를. 아니 잘 몰라요. 예, 자기들끼리 싸우는지도. 예,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전략 부분을 봐야 됩니다. 전략 부분.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왜 메가피를 인수를 하고, 인텔이 메가피를 인수를 했더니, 이제는 CPU에 백신 달려서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인수를 한 건 아니에요. 바이러스 때문에. 보안이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메가피에서 만든 것 중에, 여기 나와요. 이름 모르겠는데, 사이트 어드바이저. 이런 게 있는데, 레퓨테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웹사이트들에 대해서. 요거 얘네들이 데이터 축적을 한 3, 4년 전부터 했어요. 상당히 많은 어떤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구글에서도 이 스탑 배드웨어를 운영을 하죠. 근데 스탑 배드웨어를 운영을 하는데, 이 스탑 배드웨어를 어디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느냐? 아시는 분? 자, 여러분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몇 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하버드 법대에서. 왜냐? 이 링크들을 올렸을 때 불법적인 어떤 왜 자기네 사이트들을 여기에다 등재했냐? 소송을 불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하려면 해봐. 해서 하버드 법대에 돈을 주고 이거를 운영을 하게끔 하죠. 아직까지 소송을 냈다는 애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데이터를 보면 50만 개 이상의 실제 웹 서비스들의 목록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리되는 항목에 접근할 때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접근할 때 이렇게 붉은색 화면으로 뜨죠.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구글이나 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응 방안이 좀 다릅니다. 대응하는 방안이. MS 같은 경우는 백신을 자기네가 만들었죠. MSD라는 거. 백신을 만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기능을 갱신을 했죠. 피싱을 필터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략을 선언해갖고 구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DB를 운영을 해서 DB를 통해서 위험성 있는 도메인에 대해서 잘라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요 갱신 주기가 이틀 정도 걸립니다. 업데이트 됩니다. 근데 공격하는 친구들은 이틀 뒤면 바꾼다고 했죠. 국내 현실이 아니라 전 세계 현실입니다. 전 세계. 자, 기업관. 요거는 여기서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IP로 된 거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약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자도 모르는데 그 사이트를 해킹해서 거기다가 악성 코드를 내려받을 수 있게끔 올려두죠. 올려두고 요거는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에 바꾸고 그 다음 공개를 하면 이 정보들을 인위적으로 공개를 하자마자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통째로 바꿔요. 근데 국내 지금 모니터링 하는 건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을까? 이거는 상상도 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게 앞서 이제 제목이라고 얘기 드렸던 위기의 인터넷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익숙한 이름들. 요거는 이제 웹에서 과연 이 문제들이 왜 발생을 했는지, 이거를 과연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아주는 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